안녕하세요. 인체보감입니다. 오늘은 합성 첨가물 범벅인 간장의 종류와 그 만드는 방법, 그리고 어떤 간장을 골라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트에 가면 양조간장, 맛간장, 진간장, 국간장 등 5만 가지 간장 이름들이 붙어 있어서 어떤 간장을 골라야 하는지 소비자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 제품 앞에 붙어 있는 이름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뒤에 제품 라벨에 식품의 유형이라고 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식품의 유형에 어떤 간장이 써 있는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장의 종류에는 크게 한식간장, 양조간장, 3분의 간장, 혼합간장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산 대신에 효소를 사용한 효소분해 간장도 있는데 이 제품은 많이 없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네 가지 한식, 양조, 3분의 혼합 네 가지 간장이 있고요. 먼저 한식 간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콩을 삶아서 벽돌처럼 뭉쳐서 볏짚으로 이렇게 묶어둬요. 그러면 이제 곰팡이가 펴서 콩을 발효시키게 되는데, 이게 메주고 그 메주를 항아리에다가 소금물을 붓고 띄운 다음에 몇 달에서 몇 년 뒤에 이거를 꼭 으깬 것이 된장이고 그 남은 물이 간장이 됩니다. 이렇게 만든 간장이 한식간장, 조선간장이라고 하는 거고요. 담근 지 1년이 안 된 것을 이제 핵간장이라고도 하는데 1년이 안 된 핵간장은 그 특징이 짠맛이 강해요. 그래서 염도가 한 25% 정도 되고 색이 옅어서 국의 색깔을 바꾸지 않아서 맑은 국을 사용할 때나 이럴 때 사용합니다. 국간장이라고들 하고요. 한 2, 3년을 놔두게 되면 이 미생물이 아미노산과 유기산으로 더 많이 분해를 시키겠죠. 그리고 마이야르 반응까지 더해져서 색이 진해지고 감칠맛이 풍부한 간장이 되는데, 이거를 보통 진간장이라고 또 부르고요. 그래서 염도는 한 15% 정도 됩니다. 그 먼저 언급했듯이 그 제품명에 진간장, 국간장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제품명에는 진간장도 쓸 수 있고 국간장도 쓸 수 있고 이것과 실제 만드는 방식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품 앞에 붙여져 있는 제품명은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한식 간장은 전통 간장 만드는 방식이죠. 이렇게 메주로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양조 간장입니다. 콩을 미생물로 발효해서 만들려면 1년에서 2년, 3년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일본 사람들은 콩에다가 보리나 쌀, 밀가루 등을 첨가해서 이제 발효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그 콩의 단백질보다 곡물의 탄수화물을 발효시키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는 것이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공장에서 대량으로 발효 생산을 해서 양조간장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 경우에도 발효를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은 걸립니다. 근데 이 양조간장을 고를 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콩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탈지대두라고 그래요. 탈지대두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 콩에서 기름을 짤 때 핵산이라는 화학용매를 사용하게 돼요. 이 핵산이 아세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름을 쫙 녹이는 짜고 남은 탈지대두에 이 핵산이 남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핵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중추신경계, 호흡기 등 심각해요. 식용유 등의 이제 추출 제품에서는 5ppm 이하로 제한을 두는데, 하루에 사람이 식용유만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핵산이 섞인 가공식품이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핵산은 꼭 피해야 하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그 탈지대두에는 남아있는 핵산에 대한 이 규정도 따로 없어요. 기름을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로 분해가 많이 됐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산패되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기름 짜고 남은 찌꺼기 탈지대두를 외국에서 그대로 수입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게 이제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3분의 간장에서 뒤에 보겠지만 어차피 염산 등 화학 처리를 하기 때문에 산패되었거나 이런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관리가 잘 될지 의문이고요. 그래서 간장 고를 때는 반드시 탈지대두가 아니라 콩으로 만들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뒤에 라벨에 보시면 탈지대두로 썼는지 콩을 썼는지가 다 나오니까요. 잘 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3분의 간장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제일 많은 간장이에요. 이 3분의 간장이. 3분의 간장은 만드는데 3일밖에 걸리지가 않아서 굉장히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간장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먼저 가장 저렴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원료는 대부분 콩이 아닌 탈지대두를 사용하겠죠. 이 탈지대두에 염산을 부어요. 그 염산 테러 할 때 그 염산입니다.
HCl. 염산을 붓고 오랜 시간 가열을 하면 콩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면서 이렇게 그림처럼 검게 변해요. 그러니까 염산으로 탈지대두를 녹여내는 거죠. 단백질을. 염산이 섞여서 산성도가 높아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알칼리인 수산화나트륨으로 중화를 시킵니다. 이 수산화나트륨이 뭐냐면 양잿물이에요. 그래서 중화를 시키고 나면 이게 냄새가 또 심하게 나요. 냄새가 지독하기 때문에 탈취제인 활성탄을 넣어서 냄새를 없앱니다. 그리고 나서 건더기와 용액을 분리시키면 염산으로 분해한 아미노산액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나온 아미노산액은 맛이 없어요. 합성 향미 증진제와 액상과당, 스테비아 등으로 이제 맛을 내고요. 그리고 색깔을 맛있게 내야 되기 때문에 카라멜 색소 같은 합성 착색료도 넣게 됩니다. 파라옥신 안식향 에틸 같은 합성 방부제를 또 마지막으로 넣게 되죠. 탈지대두에 염산을 넣고 수산화나트륨으로 중화를 시키고 활성탄으로 냄새를 없애고 합성 조미료 액상과당 착색료로 맛을 내고 방부제까지 넣는 게 3분의 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은 3분의 간장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한창 그 간장 발암물질로 논란이 됐었는데 3분의 간장 만들 때 그 탈지 대두에 남아있던 지방산이 염산이랑 반응을 하면 3-MCPD라는 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이 생성이 되는데 이 성분이 국제적으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되어 있어요. 논란이 이제 크게 이니까 식약처도 3-MCPD의 잔류 허용량을 킬로그램당 0.3mg에서 0.2로 줄였다가 그리고 22년부터는 0.02mg으로 강화시킨다는 공시를 했고요. 업체에서는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이 반응해서 소금과 물이 되니까 화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저런 화학식량 기준으로 가져다 대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이 화학으로 뒤덮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종 합성 첨가물, 화학 생활용품, 화학 화장품 등으로 사람들이 병들어 가고 그리고 생리대 파동, 가습기 살균제 대참사 같은 대형 사고들도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콩과 3분의 공법으로 간장 만드는 것을 봤는데 같은 방법으로 머리카락으로도 간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염산으로 분해하면 똑같이 염산으로 분해하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간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성분도 콩 3분의 간장이랑 같아요. 그러면 성분이 같다고 콩으로 만든 간장이 아니라 머리카락으로 만든 간장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싸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먹는 걸로 얼마나 막장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실사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혼합간장입니다. 혼합간장은 이 양조간장과 3분의 간장을 섞은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양조간장이 1%만 들어가도 혼합간장이라고 라벨에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3분의 간장보다 비싼 양조간장 비율이 10%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혼합간장을 왜 만드냐? 뻔하죠. 3분의 간장을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혼합간장은 3분의 간장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장을 크게 네 가지로 해서 봤는데 간장의 종류와 제조법이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간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더 남았어요. 바로 간장에서 쓰이는 콩이 GMO 콩이라는 겁니다. GMO의 문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GMO 회사들의 로비로 덮여지고 있지만 그 심각한 실태는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면 스위스에서 GMO 옥수수를 구매한 족소가 폐사한 사례가 있고 영국의 인디펜던스지는 몬산토 가장 큰 GMO 회사예요. 몬산토 GMO 식품을 먹인 쥐의 내장과 간의 혈액에 질환이 나타난 것으로 보도를 했고요. 호주에서는 쥐실험 결과 유사한 폐질환이 발생을 했고 러시아 과학원의 과학자들이 갓 태어난 새끼 쥐들을 실험한 결과 평균 3주 만에 폐사를 했고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과학자들은 GMO 옥수수를 인체에 실험했을 때 간과 신장의 독성이 검출됐고요. 러시아에서는 식용쥐에게 GMO 콩을 급여했을 때 3대째는 절종한다는 불임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GMO 식품이 여성의 자궁 내막과 외연의 상관적인 질병 발생률 상승 현상을 발표를
했고요. 그 외에 뭐 GMO 부작용이라고 검색하면 셀 수도 없이 사례가 많이 나오니까요. 검색들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수입산 콩은 대부분 GMO라고 보시면 돼요. 국산 콩을 사용한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현행법상 그 최종 제품에 GMO DNA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표기를 할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GMO를 안 썼어도 GMO를 안 썼다고 표기도 못해요. 그래서 국산도 100% 장담은 못하지만 뭐 외국산보다는 나으니까요. 콩을 보실 때 국산인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뒤에 간장 라벨에 보면 NT라고 토탈 니트로겐인 총 질소 함량인데 단백질이 얼마나 잘 분해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발효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KS 규격에서는 1% 이상을 표준으로 정했고 1.3% 이상을 고급, 1.5% 이상을 특급 간장으로 해서 고급 간장으로 구분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3분의 간장도 1.3% 넘는 것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뭐 신뢰하는 표기는 아닙니다. 정리를 뭐 하면 간장은 제품 뒤에 라벨의 식품 유형을 꼭 봐야 하고 그 중에 한식 간장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고 양조 간장의 경우에는 탈지 대두를 쓰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고 기타 첨가물이 없는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맛 때문에 뭐 맛간장, 기타 조미된 간장들을 쓰시는 거면 한식 간장을 쓰시고 차라리 MSG를 뿌리는 게 3분의 간장을 쓰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간장만 저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추장, 된장, 식초 뭐 모든 가공식품이 저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품들로 밥상이 차려지는데 건강한 게 뭐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이 시중에 괜찮은 제품들이 뭐가 있나 봤는데 이 제품은 한살림의 조선간장이에요. 식품 유형은 한식 간장이고 원재료 및 함량을 보면 정제수 60%, 메주 20%, 메주의 원료는 대두 100% 국산이고요. 무농약이네요. 그리고 천일염 20%. 이게 원재료 및 함량의 전부 답니다. 첨가물도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자연드림의 양조간장. 이건 양조간장이네요. 식품 유형도 양조간장이고 원재료를 보면 정제수, 대두, 소맥, 소금, 주종, 종국 해서 화학 첨가물 같은 건 없고요. 양조간장에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두레생협의 용축골 간장이고요. 식품 유형은 한식 간장, 원재료 및 함량을 보면 국산 대두 22%, 천일염 18%, 정제수 해서 원재료 및 함량도 간단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간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먹는 것이 틀리면 약이 소용이 없고 먹는 것이 옳으면 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